금매 나온 것들을 보면 9억에 나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에 딱 맞아 떨어지는 가격인 거죠. 근데 대출이 안 나온대요. 왜요? 당연하고 쉬워 보이는 것도 우리가 직접 배운 적이 없으면 모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목돈관리 전문기업 행센 오영일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특례보금자리론에서 중요 포인트 하나를 놓쳐서 망하게 되는, 진짜 불편함을 크게 겪게 되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요, 나의 매매 금액이 아니라 KB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은 또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도자료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주택가격이 보시면 9억 이하 소득 관계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특례보금자리론에 지금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 9억 이하 주택이라면 DSR과 상관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 9억입니다. 9억인데 이 주택 가격을 어떤 걸로 기준할 것이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특례보금자리론 보도자료를 보면 이런 식으로 차주들의 유의사항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주택가격의 기준이 KB 시세입니다 라는 얘기를 따로 하지는 않아요. 왜 안 하냐? 너무 당연한 거라 그래. 너무 당연한 거라.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당연하고 쉬워 보이는 것도 우리가 직접 경험하거나 배운 적이 없으면 모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마 딱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일 것 같아요. 우리가 집을 매매할 땐 이렇게 되죠. 내가 6억에 매매 계약을 썼습니다. 근데 매매 잔금을 치를 때 대출받는 시점에 시세가 조금 올라서 6억 2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50% LTV 기준으로 3억 1천이 대출이 나오는 거죠. 내가 매매 계약한 6억의 50%가 아닌 거죠. 그때 당시의 시세에 따라서 거기에 50%인 금액의 대출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시세가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나는 6억에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내가 계약한 금액인 거고, 은행은 그걸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죠. 그때 당시에 KB 시세가 얼마야 대출 내보낼 때, 그때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5.8억으로 떨어져 있다. 그러면 거기에 50%인 2.9억을 대출금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집을 거래할 때는 다 이렇게 되는 건데, 집을 거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요 당연해 보이는 내용을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은행은 나의 매매 금액에는 관심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등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매매할 때 금매로 싸게 살 수도 있고 로얄동 로얄층을 비싸게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대출 기준을 새롭게 적용해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6억짜리 집인데 내가 지인이랑 짜고 대출을 좀 많이 받을 요량으로 10억에 매매 계약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일은 있지는 않을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죠. 근데 만약에 은행이 매매 계약 금액을 본다. 그러면 실제 시세로는 6억짜리인데 10억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을 내보낼 거잖아요. 그러면 은행은 부실 대출을 내보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행은 매매 계약, 매매 금액에는 하등에 관심이 없다. 그냥 오로지 KB 시세만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광교에 이런 아파트가 있어요. 이게 한 12억 넘게까지 갔던 아파트인데 최근에 금매 나온 것들을 보면 9억에 나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에 딱 맞아 떨어지는 가격인 거죠. 그래서 어떤 분께서 야, 이거 내가 되게 눈여겨보던 아파트고 12억 넘어갈 때는 내가 엄두도 못 냈었는데 이게 금매로 9억까지 나왔네? 거기에 특례보금자리론으로 DSR 적용도 없이 LTV 대출이 70%까지 나온대. 뭐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딱 매매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계약을 했다라고. 근데 대출이 안 나온대요. 왜요? 이거 지금 9억까지밖에 안 되고 딱 맞아 떨어지는데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KB 시세가 10억인 거예요. 당연한 거죠.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지만 매매 계약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이런 사소해 보이는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소한 실수가 정말 큰 금액을 손해보게 만들 수 있는 거고요. 9억짜리 집을 매매 계약을 할 때 계약금 얼마네요? 9천만 원 되지 않습니까? 이 9천만 원을 날릴 수도 있는 요소이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게 뭐냐? 특례보금자리론은 매매 금액이 아닌 KB 시세라는 거, 요걸 우리가 제대로 인지하고 주택 매매라든지 이런 대출 이용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제가 굉장히 급하게 준비한 게, 주변에서 지인께서도 이런 사례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이제 9억에 운 좋게 금매를 잡아서 9억에 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당신이 매매한 금액이고 KBL 시세가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분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9억에 산다니까? 그냥 이러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겠다. 제 지인과 같은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영상이 단 한 분이라도 그런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면 저는 그걸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급하게 내용 정리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상 2025년 1월 2일까지 일하지 않아도 월 3천만 원의 소득이 나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오영일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